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물론 조국 대표 조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대표로 이제 선출되었으니 인사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몇몇 정당의 대표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었다. 선거 전략과 관련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은 어떤 존재일까요? 참 계륵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귀찮은 또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기생충같이 자기 지지층에 들러붙어서 지지층을 쏙쏙 빼먹는 정말 박멸하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존재일 겁니다. 떨떠름한 입장이죠. 결국 조국 이재명은 결국 자기 살 뜯어먹기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오전에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의뢰에 의해서 미디어토마토가 3월 2일, 3월 3일, 그러니까 지난 토일이죠. 양일간에 걸쳐서 전국의 1,016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역구 투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의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달라요. 갤럽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33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는 지역구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 개혁신당, 즉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3.8,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3.1, 또 심상정의 녹색정의당이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례대표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비례대표 의원은 내일 선거라면은 비례대표 후보는 어느 당을 찍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국힘 계열, 국민의 미래죠.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당 이름은 그냥 모당 이름을 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9.4, 더불어민주당이 25.1, 조국신당이 21.0,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5.3, 그리고 심상정의 녹색정의당이 2.1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절반만이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찍고 절반은 조국 신당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차투표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지분을 깎아먹는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민주 진보 스펙트럼을 넓히고 광역을 넓히고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못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으니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조국이 나타나고 조국과 이재명이 한 패키지로 묶이는 순간 이른바 중도층 머릿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범죄 혐의자, 또 조국은 본인 이야기한 대로 단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고 감옥 가겠습니다. 저 감옥 가더라도 제 뒤에 예비 순번이 있으니까 국회 의석수는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참 파렴치하고 뻔뻔한 이야기죠. 지금 보면 이재명 씨도 각종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와
이제 내일 모레 감옥 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동거 이런 느낌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마침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부인 김혜경을 위해서 김혜경의 수행 비서 권향엽을 갖다가 전남 지역에다가 그야말로 내리꽂지 않았습니까? 특혜 중에 특혜를 주고. 그래서 이재명식 아니 김혜경식 이재명 김혜경 부부식 사천이다. 사천의 끝판왕이다 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문제죠. 조국이 결국 부인 정경심, 조민, 또 아들 조원 등 이 가족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물론 본인은 무간지옥 같은 생활을 5년 동안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지은 죄에 대한 응당의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같이 이른바 연합작전, 합동작전, 콜라보 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날 일이구나 등을 돌리게 되겠죠. 결국 지금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뉴스토마토 기준입니다만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한 민주당이 25.1, 조국 혁신당이 21.0으로 나누어 갖는 것은 결국 꼬시래비 지살 뜯어먹기입니다. 자기 영역을 갖다 점점 자기 영역 내에서 서로 좀 더 먹겠다가 악의 다툼하는 꼴에 다름 아닌 것이죠. 물론 지금 조국 이낙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게 되면은 그분들이 지향하는 것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왜? 당연하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하던 두 관계입니다만은 지금 이낙연은 이재명의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식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민주당은 죽었다. 민주당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진짜 민주당은 우리다 라고 이재명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고 지금 철저하게 각을 세운 상태에서 싸우는 입장이고요. 조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좀 이른바 좀 의석수를 좀 빌려 차용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굳이 각을 세우지 않고 있죠. 이런 흐름은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임종석의 하룻밤 사이에 확 입장이 바뀐 거. 그러니까 임종석은 그 전날 이낙연과 통화할 때는 분명히 자 내일 탈당합니다 라고 3월 3일 밤에는 통화를 했고 3월 4일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는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당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줄. 저는 그 임종석의 그 한 줄이 이 한 줄에서 느끼는 바는 이게 자의가 아니로구나. 문재인이 작용했구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낙연보다는 왜 왔다리 갔다 한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거죠. 이준석이한테 가서 열 하루 동안 갖다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나마 문재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이 좀 얼마라도 챙기고 임종석은 그냥 약간 유보해 놓는 이런 그림이 오히려 지금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의해서 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한 가운데 임종석을 주저앉히고 조국 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또 이낙연과는 거리를 두고 이재명에게는 재롱 떨고 아부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도 바보가 아니죠. 이재명도 대충 문재인 수를 다 읽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국을 쳐내기도 뭐하고 조국을 가까이 하기도 뭐하고 귀찮게 따라붙는데
참 찐득이가 따라붙는 조국이 귀찮기도 하고 또 윤석열을 공격해 주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정말 애증이 교차하는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은 그야말로 점점 더 자기 살 뜯어먹는 그러면서 자기 살을 뜯어먹다 보니까 배는 부르지만은 이른바 다리는 허약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